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눈길 밑에서 존엄을 훼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정신장애인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방송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만드는 언론 마인드포스트에 실린 기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해보겠는데요. 저는 마인드 라디오 달팽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라디오 활동가 조이입니다. 네, 저는 조이와 함께 마인드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이와 함께하는 바람과 이제 조이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네. 지난 첫 번째 방송 다 들어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여전히 떨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방송이라 떨리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 자세하게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떨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떨릴 것 같아요. 네, 전혀 떨리는 얼굴과 표정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떨리는 걸로. 네, 조이는 오늘 어때요? 첫 방송 때 부담이 엄청 됐었어요. 진짜 대본 잡고 있는데도 막 손 부르르 떨리고 방송하는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끝났을 때는 후련했는데 약간의 찝찝함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네, 이제 뭐 두 번 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고 여전히 두 번을 해도 떨리지만 오늘은 즐거운 긴장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모니터링단이 언론을 감시한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정신장애에 대해 혐오나 차별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을 살펴보고 언론 감시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라서 그런지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었고요.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겐 매우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네, 그 발언들을 보면 누구라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저런 말을 하니 실망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화가 나고 이런 이제 실망했다는 발언들이 어떤 발언들인지 청취자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오늘의 첫 번째 그 뉴스는 2018년 8월 24일 2년 전이네요. 네, 마인드 포스트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박용진 국회의원 하면 예전에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소수자 감수성이 있고 소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 박용진 의원이 이 박용진 의원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박용진 의원은 2018년 7월 21일에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만취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벽돌로 가격한 사건의 문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이 끝나자마자 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현병 문제가 있잖아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이런 느닷없는 폭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궁금해서 그 당시 사건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정작 주요 신문에는 범인이 조현병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도 없었고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물론 조현병이라고 그 말을 사용한 언론사들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술을 먹었고 평소에 여성 혐오가 많았다고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이 채널 A와 박 의원은 조현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무서운 범죄만 생기면은 뭐 당연하게 조현병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놀러 왔던 발언은 조현병 환자들은 보건소에서만 관리한다라며 경찰하고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이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같은 발언인데요. 이런 망언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부터 조금 거슬렸는데요. 보건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아픈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하는 곳인데 관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황당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관리를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황당했는데요. 당시 박 의원의 발언에 관련해서 민원연에서 비판하는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를 경찰의 치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발상 자체가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갖지 않은 채 조현병 환자를 덮어놓고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조현병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것을 박 의원이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조금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영진 국회의원은 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은 이제 시민의 안전에 관리가 많다면서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경찰 등 안전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조현병 환자를 범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진짜 했을까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많다면서 막 경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 강제 입원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이 불편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채널 A 다시 보기에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고요. 김 의원은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조현병 범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는 묻지마 폭행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 의원이 조현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개인적 경험도 막 얘기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조현병 범죄로 바뀌었더라고요. 막말하는 국회의원들, 본인은 타격이 없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방송을 보니 조현병 환자는 눈빛이 저기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저도 그런 눈빛이 보이나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네. 2년 동안 조의를 봤는데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화났을 때 그런 눈빛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 편견과 그 말들은 어쨌든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눈빛이 강한 사람들은 다 그런 편견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자기 눈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마 네,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신장애인은 어쨌든 범죄자 혹은 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동시에 정신장애인들은 조현병 환자들은 무섭다라는 공포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돌직구쇼 진행자 김진 씨는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 관리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아직 이 영상이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 조현병 환자들에게 무서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서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부분인데
조현병 환자는 무섭다. 눈빛이 그러면 조현병 환자다라고 다 말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한 게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잖아요. 실제로 많다고 해서 술 먹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조현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강력한 어떤 게 강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런 주장을 담은 방송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도 당사자로서 많이 불편했는데요. 병에 대한 선입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끼리 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인권 이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방송에 나와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신장애 증상을 보고 병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 행동을 보고서 병이나 증상으로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근거 없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 무지를 드러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 혐오를 조장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는 그 영상에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민원연에서 이제 비판 기사를 쓴 후에 마인드포스트지에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 채널 A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정신질환자를 향한 무차별 사냥을 사과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채널 A는 일부 출연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네. 일부 출연자가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오해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조현병 환우와 가족 여러분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다시 보기는 여전히 돼 있고요. 그 다시 보기 영상에 뭐 사과문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부 출연자가 편견을 심어준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심인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방송을 보고 불쾌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뭐 제가 그 대본 작성하면서 박용진 의원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 전에 나왔던 그 형식적인 내용만 보여주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 찾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찾아봐도 정신장애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박 의원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엄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과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전의 일이지만 그 사과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채널 A에 정정 방송을 요청하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블로그 사과가 아닌 정신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시는 저런 망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미 방송을 본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이 방송은 뭐 인터넷을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송을 내보내면은 정신장애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조현병 환자는 무서운 존재로만 여길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 굳이 2년 전에 한참 지난 일에 이런 망언을 이건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망언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과를 했다고 하고서 영상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그 박용진 발언 이후에도 정신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019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 전 박인숙 국회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신병자라는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의사이면서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 병이 있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제가 조현병인 걸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병이 아닌가요? 의사였다고 하는데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 의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전문가니까 더 많은 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는 행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병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거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바른 용어는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의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표현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공부를 갖다가 뭘로 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마인드 포스트에서 이런 발언에 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한 후에 그 박인숙 전 의원이죠.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깊이 사과한다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깊이 사과문을 게재한 날, 네. 같은 그날, 네.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전 신상진 의원이 또 비슷한 망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인데요. 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라며 문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신상진 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의사였습니다. 네. 의사인데 정신과 병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이 망언을 좀 한 게 벌써 2건이나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막 선입견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네. 정신과 병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국민들이 선뜻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죠. 네. 어떤 또 그런 차별이나 또 이런 편견이 또 씌워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해소해야 좀 사라지게 해줘야 될 국회의원이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더 높게 만든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마인드 포스트는 정치적 신념의 차이를 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장애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했었고요. 정신장애인을 더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발언에 대한 비판 보도 후에 신상진 전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사과문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기사를 작성한 마인드 포스트의 국장님과 전화 인터뷰 때 좀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분에게 사과를 갖다가 좀 몇 박스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한 박스만 보낼까요? 좀 한 박스 아까운가? 사과한테 미안한가? 2개만 그럼.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세 명의 국회의원의 그 망언하고 좀 다른 결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 기자의 그런 이야기인데, 시사저널의 한 객원 기자가 쓴 이메일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8월의 일인데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언론모니터링단에서 시사저널의 한 기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그 기사는 조현병 환자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를 쓴 기자에게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 기자에게 메일로 답신이 왔는데요. 그 내용이 제가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많이 네. 어렵죠. 네. 네. 조이님이 표현하기 어려운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저주 같은 문구도 있었고, 마지막 문장이 이 쓰레기들아, 사회의 병신들아로 끝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이메일 내용이 방송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문장만 했는데도 말하면서도 참 한숨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객원 기자든 뭐 기자든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글을 좀 쓰는 사람인데 공고문에 대해서 항의 글을 이렇게 보냈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댓글을 이렇게 써도 신고가 들어가는데 되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단 언론 모니터링 단에서는 시사저널에 기자의 사과와 징계,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성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시사저널 담당자는 중앙지원단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객원 기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시사저널 입장에서는 적절한 사과와 조치를 했는데 객원 기자이다 보니까 시사저널 입장에서도 사과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일 때 프리랜서 기자와 언론사의 책임성은 어딜까지일까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정신장애 관련해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 공식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어떻게 좀 이 가이드라인으로 돼서 달라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박종원 마인드포스트 국장님을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망언들 그리고 메일 항의성 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뵐게요.